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4월 누적 가입자 수가 14만 명을 돌파했다는 역모기지론으로도 불린다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가구당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었고,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81%를 넘었다고 해요. 이는 미국의 28.5%, 일본의 37%, 영국의 46.2%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가구의 부동산 자산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로 40.4%였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4.2%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3배 가까이 높은 만큼 한국 노인 인구의 10명 중 4명은 빈곤층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2024년 10월을 기준으로 노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충족된 가구 중에서 누적 가입률은 고작 1.89%에 그쳤다고 해요.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 주택연금은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내 집은 있는데 막상 쓸 현금은 없는 고령층 분들에게는 효율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연금 제도인데요. 역모기지론이라고 하는 만큼 영어 표현을 잠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역모기지론에서 모기지론은 영어로 mortgage loan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알아채신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mortgage에서 t는 발음이 되지 않죠. 따라서 mortgage가 아니라 mortgage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영어에서는 K가 발음되지 않는 night라든지 B가 발음되지 않는 debt, 혹은 S가 발음되지 않는 island와 같은 단어들이 꽤 있는데요. 그만큼 영어가 쉽진 않지만 또 이런 배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어로 mortgage loan이라고 하면은 담보를 말하는 mortgage에 대출을 뜻하는 loan이 합쳐져서 주택담보대출이 되는데요. 즉 개인이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하여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돈을 못 갚으면 담보로 맡긴 집을 팔아서 금융기관은 원금을 회수하게 되죠. 그럼 이게 역모기지론이 되면 구매할 주택이 아니라 이미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 형식이라서 역이 앞에 붙은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의 차이점은 또 대출 목적에 있는데요. 모기지론은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받지만 역모기지론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기지론은 점점 부채가 줄어들고 내가 갚은 만큼 내 몫인 주택의 순자산 가치가 늘어나지만 역모기지론은 부채가 증가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감소하는 구조인 것이죠. 그럼 가입 요건을 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가입 조건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에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지만 12억 원이 초과하더라도 하나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이 12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역모기지론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 판단이 중요하다고 해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택연금에 가입한 시점의 시세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뒤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혹은 떨어지더라도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점이 주택연금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섣불리 주택연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볼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집값이 올라서 매달 받는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가입자 부부가 사망한 이후에 주택 처분이 이루어질 때 연금 초과액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남는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상속분도 그만큼 늘어나면서 주택의 남은 가치는 자녀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집값이 갑자기 크게 올라도
중도 해지 후에 재가입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주택연금의 장점 중 하나로 만약 주택 가격이 반대로 폭락하거나 오래 살면서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더 커지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차익에 대한 손해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가구 10가구 중 8가구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해요. 반면에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0가구 중에 단 한 가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은 금융자산이 높고 현금 흐름이 좋은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분들은 부동산 비중이 컸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현금은 적었다고 해요.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 준비에 대한 하나의 좋은 해결책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실제 가입으로 이루어질 경우 매년 34조 9천억 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며 이 가운데 절반만 실제 소비로 이루어져도 매년 17조 4천억 원의 민간 소비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실질 GDP는 최대 0.7%가 늘어나고 노인 빈곤율 또한 5%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노후 준비 전략 중 하나로 주택연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